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팀장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사후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 저 역시도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생각, 제가 15년 동안 영업을 하고 제 차를 타면서 느꼈던 내용을 오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 전기 자전거 샀습니다. 자랑 좀 해도 될까요? 앞에 보이시나요? 제 딸하고 같이 탈 유아 안장이 장착되어 있는 알톤사의 100만원짜리 전기 자전거입니다. 제가 뭐 카페에다가 또 영상 올려드린 적도 있는데 딸 가지신 분들 타보세요. 기가 막혀요. 정말 아주 좋은 아빠 최고입니다. 자, 일단 오늘 질문사항이 그거였어요. 신차 길들이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모든 브랜드마다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 만들어지는 제조에 관련된 공장도 다르고 설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느꼈던 지프 차량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시동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예열, 후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열은 시동 걸기 전에 엔진 오일을 돌리는 거예요. 준비 운동인 거죠. 우리가 수영할 때 준비 운동 안 하면 심장마비 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시동을 걸 때 물론 그냥 브레이크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되는데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ACC 단계와 런 상태에 정기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왜 이렇게 하냐? 기본적으로 정기 세팅으로 먼저 배터리가 시동을 끄면 충전이 안 되거든요. 그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정기 세팅으로 먼저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시동으로 점화 플러그 쪽에다가 압력을 줘야 배터리 전력량이 딸리지가 않아요. 왜 가끔 시동 걸었는데 경고등 뜨는 경우가 보였을 거예요. 그게 시동으로 전기를 뺏겼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팅이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동을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저는 사실 상관없고 이 런 상태가 있는 차량들은 먼저 전기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거는 걸 먼저 권해드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건 지프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사실은 다른 차들은 안 그런 차들이 더 많아요. 지금 1000rpm 미만으로 내려갔죠. 랭글러가 지금 600, 700, 700, 800 이 선에서 RPM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예열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 시동을 걸면요, 원래 저희는요, 가솔린이건 디젤이건 상관없이 1000rpm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출발을 하면 이미 RPM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차가 팍 튀어나가요. 그럼 예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은 돌고 있지, 엔진 오일은 깔아앉지도 않았지, 그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출발을 하면 아무래도 엔진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프 차량을 신차 길들이기를 하시거나 계속 잘 타고 싶으신 분들은 꼭 1000rpm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열은요, 안 해도 돼요. 요즘은 후열은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동 껐는데 막 지가 혼자 팬이 윙 도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차피 온도를 낮추는 역할이기 때문에 따로 후열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정확한 신차 길들이기는 저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무조건 1000km라고 생각을 해요. 1000km는 어떻게 달리냐, 이렇게 예열을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앞이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주세요. 출발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급가속이라든지 뭐 이런 급브레이크 이런 거는 초반에는 안 받는 게 낫겠죠. 차를 위해서 차한테 브레이크를 양보해 주세요. 중요한 건 저는 한번 일단 1000km 정도는 부산이나 강원도 쪽으로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왕복이죠. 해서 어떻게 운전을 하냐, 크루즈 컨트롤 있죠.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서 이렇게 크루즈를 맞춰서 최대한 건드리지 마세요.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RPM을 최소한 2000에서 2000 이하 혹은 최대 2500은 넘기지 않고 2500은 넘기지 않고 1500에서 2500 사이로, 그러면 보통 이 속도가 80에서 100 정도가 돼요. 80 사이에서 100 정도가 되는데, 최대한 브레이크 밟지 말고 최대한 악셀 밟지 말고 같은 RPM에서 같은 속도로 계속 굴려주세요. 엔진을. RPM이 중요해요. 속도가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풀악셀 무조건 밟아야죠.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차가 길들여지지도 않았는데 풀악셀을 먼저 밟아서 막 팽창시킨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실린더가 마모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고, 나중에 부조현상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분명히 철가루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내에서는 사실은 길들이기를 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을 밟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말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고속도로에 한번 날 잡고 딱 1000km만 크루즈 컨트롤로 80에서 100km로 맞춰놓고, 그리고 그냥 왕복으로 갔다 오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들이기입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같은 속도로 그대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돌면은, 그냥 안마를, 우리가 이제 몸을 풀기 위해서 안마를 하는데, 안마를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같이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1000km가 넘으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1000km가 넘으면 이게 중요해요. 엔진은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한번 이제 이 엔진이 오일이 돌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편하게 타세요. 근데 미션 학습을 해야 돼요. 미션 학습이 보통 이제 센터에 가면 4000km까지는 미션 학습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미션 학습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자, 얘가 이제 8단 미션이라는 거죠. 8단 미션인데, 여기 왼쪽으로 빼면요, 여기에 매뉴얼로 바뀌고 1단, 2단 표시가 지가 바뀌어요. 무슨 뜻이냐면, 운전하다가 D드라이브 놓은 상태에서도 바꾸면은 내가 지금 몇 단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ZF 미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2000rpm을 잡거든요. 2000rpm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2000rpm 됐을 때 2000rpm이 넘는다 그러면 일부러 악셀 페달을 떼요. 이해 가세요? 지금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악셀을 쫙 밟다가 2000rpm 넘으면 살짝 떼요. 그러면 변속이 돼요. 무슨 뜻이냐? RPM이 올라가다가 내가 악셀을 떼잖아요. 그러면 어설프게 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업되다가 킥다운 돼 버리면서 변속 충격 오니까 2000에서 2500rpm으로 나는 변속 구간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2500rpm까지 쭉 밟았다가 악셀을 살짝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변속이 찰컥 이루어지고, 제가 다시 악셀을 밟으면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악셀이 다시 밟히고 RPM이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악셀을 밟으면 또 2500rpm까지 올라갔다가 또 손을 떼요, 악셀을. 그러면은 이제 4단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클러치 조정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수동처럼. 수동도 마찬가지잖아요. RPM 올렸다가 중립으로 빼고 바꾸고 기어 변수 바꾸고 다시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RPM을 몇 RPM에 내가 기어를 변속을 할 거냐를 직접 정해 주시는 게 학습이에요. 얘가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밟아도 나중에는 그 RPM에서 변속을 지가 해요. 왜냐면 이때 되면 이제 변속할 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거 보세요. 이제 악셀을 안 떼고 계속 밟죠. 그럼 3000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3000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변속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악셀을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면 미션이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막 RPM 4000에서 변속이 돼버리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 2500에서 2500 갔죠? 살짝 떼요. 그럼 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4단으로 지금 보이죠? 3단에서 4단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가 바꾼 거예요. 변속 타이밍을 조절을 한 거예요.
악셀을 살짝 떼줌으로써, 물론 환경에 따라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지만 이 스케줄을 계속 만들어주면 얘가 그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자, 변속 충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론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분들을 대부분요, 변속 충격이 있다고 해서 제가 타보면 변속 충격이 안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변속 타이밍을, 악셀을 잘못 밟고 계신 거예요. 어중간한 상태에서 악셀을 떼버리니까 얘가 올라갔다 다시 바로 킥다운이 되니까 툭 치는 거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미션 학습할 때도 내가 RPM을 정해놓고 그 RPM 이상 쭉 올린 다음에 악셀을 살짝 떼줘라. 그리고 미션이 변속이 되는지를 옆에서 보면은, 아, 내가 이 정도 RPM을 사용하면서 지금 변속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걸 2500에서 떼면 2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또 올리면서 쭉 올리면서 또 떼죠. 그러면은 3단으로 또 바뀌었죠. 이런 식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그냥 이게 정속주행이고 이게 안전운행이에요. RPM을 내가 확인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거 인식 안 하면 계속 그냥 악셀만 계속 밟고 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자동 변속기니까 원래. 하지만 길들이기를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4000km, 5000km 정도까지 길을 들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차 길들이기는 끝난다. 그리고 나서 풀악셀을 밟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타시면 되고, 관리는 이 팀장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뭐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 팀장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팀장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 팀장입니다.